자,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검색을 해보면은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운동시설 관련해서 일하는 우리가 개발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시설에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테이블로 정리를 일단 이런 DB에다가 이제 해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두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김영희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골프라는 걸 이제 하나 추가한 거죠.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소강 신청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골프를 수강 신청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내고 싶을 때 뭔가 조건식 같은 거 우리가 달아주겠죠, 그죠? where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명, 그죠? 그리고 뭐 골프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그 like 연산자 있죠? like, 그죠? 연산자를 쓴다든지, 그죠? 그러면 where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명 쓰고 그 다음에 like 뭐예요? 골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골프라고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성능이 좀 저하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프로그램 이름을 수정하거나 그럴 때도 좀 귀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칸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제1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1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두면은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할 때도 좀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간편하게 정리를 다 해놨고요. 보시면 그냥 할 수 있게끔. 자,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뭐 제1 뭐 이런 것들이 붙은 거 보니까 제2, 제3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지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2 정규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의 예시, 요 예시에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수강 등록 현황을 저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엔 프로그램마다 가격
그죠?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또 해놨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두면은 잘 돌아갈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헬스장의 가격이 7,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딱 요것만 있다고 하면 그냥 요거 하나만 바꿔주면 되지만은 수강 등록을 한 회원들이 절대 이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죠? 몇 명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줘가지고 다 가격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은 1000명, 10,000명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어, 우리가 이런 데이터도 1000개, 10,000개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찾아서 수정을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가격 하나 수정하는데 몇만 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 같은 게 뭔가 생기기 싫다라고 하면은 제2 정규화라는 걸 하면 됩니다. 제2 정규화가 뭐냐면은 현재 요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이 크게 없는 컬럼들 있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컬럼들을 다른 테이블로 옮겨두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가격 컬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이 테이블의 주제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현재 이 테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등록했는지 이런 걸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지 프로그램의 가격 소개하는 그런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격 컬럼은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딱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마다 가격들을 다 따로따로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이 작업을 제2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2 정규형이라고 해요. 자, 이걸 왜 해두는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찾아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해두면은 그냥 요 안에서 요것만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요게 이제 제2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딱 한 곳만 수정하면 된다. 수정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해지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장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단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이제 있는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까지 끌고 와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셀렉트로 조회를 할 때 좀 귀찮다라는 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비관계형 이제 DB들은 정규화 이런 것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또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비관계형 DB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제2 정규화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2 정규형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요거 파셜 디펜던스를 제거한 테이블을 전부 다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불려요. 파셜 디펜던시가 좀 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개념 하나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우리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자, 프라이머리 키가 뭐예요? 이런 아이디 같은 컬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죠? 행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행을 구분하기 위한 유니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정해둘 수가 있어요.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테이블에서는 회원 번호랑 프로그램명 요 두 개를 합치면은 프라이머리 키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해두면 이제 각각 데이터들이 유니크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 두 개를 이렇게 해줘도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컬럼을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뭐 꼭 두 개가 아니어도 3개, 4개 이상 합쳐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이제 뭐 파셜 디펜던시를 뭐 이렇게 100% 이해는 안 되지만은 아무튼 이제 파셜 디펜던시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종속된 컬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 컬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딱 결정이 되죠. 그죠? 회원 번호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컴포지트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 경우에 이 컬럼은 여기에 파셜 디펜던시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셜 디펜던시가 있는 컬럼을요,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은 제2 정규화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좀 교과서적인 뭔가 정의 같은 거고요. 진짜 간단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정리하자면은 현재 테이블의 메인 주제와 상관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말한 파셜 디펜던시 이런 거는 뭔가 교과서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얘기한 그냥 이거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 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는 작업이다라는 걸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2 정규형까지 있는 거고 이제 제3 정규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마다 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기입을 하고 싶어서 이런 강사 컬럼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사들이 어디 대학 출신인지도 기록하고 싶어서 대학교라는 컬럼도 만들었어요. 자, 이 테이블을 잘 보시면 제2 정규형 테이블이 맞죠. 파셜 디펜던시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없죠. 왜냐면은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가 아마 없기 때문에 파셜 디펜던시도 없을 거예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컬럼만 이제 있을 뿐인데, 아무튼 제2 정규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교라는 컬럼을 좀 주목할게요. 우리가 대학교. 이 컬럼을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키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강사라는 잔챙이 컬럼에만 딱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잔챙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는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렇게 빼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제3 정규화라고 하고요.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3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강사마다 출신 대학들을 따로 기록을 이렇게 해두면은 제3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완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뭐예요? 나중에 수정 같은 게 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순자라는 사람이, 이 강사가 현재 대학교가 고려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고려대를 이제 서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2 정규화까지 해놓으셨다라면 이제 한 군데, 여기 지금은 한 군데죠. 아무튼 한 군데를 수정해줘야겠죠. 근데 이 이순자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요 헬스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맡아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그쵸? 근데 우리가 제3 정규화를 해놨다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딱 한 곳만 수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정규화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테이블에서 이순자라는 사람의 학력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화면에 조회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강사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귀찮은 점들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제3 정규화까지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3 정규형까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을 예를 들어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컬럼을 여기에다가 만들지 말지 이런 것들이 조금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거죠. 왜? 정규화를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정규화를 하는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 설계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잘 안 되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제1 정규형 그리고 제2 정규형, 제3 정규형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고요. 일단 이걸 보실 때 이런 걸 보세요. 단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데이터 정규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게.